자, 이제 328페이지죠. 그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밖에 안 했죠. 자, 23번.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내용으로 손해배상은 항상 이행이익. 그래서 무효일 때 원칙 신뢰이익 배상. 유효일 때는 이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다음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 기책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매도인 담보책임 지지한다. 이게 판례니까 뭐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담보책임 아무튼 시험 나온 게 아까 암기표였죠. 거기서 거의 정해 있으니까 일단 그거 하시고 뭐 세세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은 판례니까 그냥 2번은 당연한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당연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3번 아까 했었죠. 아까 선의 매도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 매수인이 선이라면 손해배상 해주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배상 해주지 않는다 그랬죠. 다음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행사가 실행이죠. 실행. 경매.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 행사 경매입니다.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이 틀렸죠? 악이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죠? 작년 정답. 5번은 물건하자 돈하십니다. 물건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물건하자는 선이면서 무과실이야 뭔가 주장할 수 있죠? 선이 무과실했습니다. 그래서 2번만 넣는 겁니다. 다음 24번 방금 나왔던 거네요. 매수인은 선의 악이 묻자고 인정되는 거. 그럼 답 3번이에요. 악의가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대금 감액은 악의도 할 수 있죠? 아까 전해일감 실손해 고란 말이죠? 전해일감 실손해. 그 다음 넘기면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의 1000평을 평당 단가 10만원 하여 1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이게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평당 얼마에서 딱 수량 지정해서요. 근데 매수 을이 측량한 결과 900평으로 밝혀졌다. 이게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 그럼 선의만 뭔가 할 수 있죠? 선의만. 그래서 이제 갑 담보책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선의인 경우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을이 악이 나왔죠? 그럼 제일 그때 없다 맞아요. 악의인 경우에 대금 감액 손해배상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선의만. 3번 을이 악이 나왔죠? 제일 그때 있다가 틀렸어요. 여기 뭐든지 선의만, 선의. 네, 3번 볼 것도 없다는 답이에요. 네, 4번. 을이 선의인 경우에 갑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기한은 면적 부족을 안날 1년 맞았죠? 안날 1년. 5번 아까 나왔던 거죠? X토지 이외에 제3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갑은 을에게 담보책임 지지 않습니다. 잔금일 때 말소해주면 되죠? 말소 안 하면 매수인은 그 금액 빼고 돈 주면 되죠? 그래서 저당권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책임 아직 안 져요. 나중에 계약 이행 마지막 기일에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자 29번. 29번은 자 갑소유 토지를 을이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병저당권이 이미 존재하였다. 틀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갑이 자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죠? 병의 저당권.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죠? 뭐 가격 1억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한 겁니다. 가격이 안 나왔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실 을이 알면서죠? 알면서 매수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을은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맞죠? 저당권이 실행되면 악이어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실손해 할 수 있죠? 실손해.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서도 손해배상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손해 작년 정답. 2번.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상하네요. 아니, 저당권 등기돼 있을 텐데 왜 선이죠? 자기 잘못이에요. 다시 2번.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을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는데 못 물어요. 아까 2번은 지문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다시 2번.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말 잘 보세요.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 책임 없다 그랬죠? 나중에 말소해 주면 돼요. 다시 저당권이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을은
어떠한 책임물을 썼습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말씀되잖아요. 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25번에 5번하고 똑같아요. 25번에 5번. 저당권에서 남은 책임 안 지죠? 나중에 말소해주면 돼요. 그럽니까? 같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있었죠. 아까 앞쪽에. 저당권 있는 것만으로 아무 책임 안 졌죠? 그 지문을 약간 좀 표현이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325페이지. 325페이지. 그 상단에 5번 지문 있죠? 엑스토지의 저당권 존재 아무 책임 안 지죠? 그 지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29번. 29번에 2번 지문은 아무 책임 일단 안 집니다.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29번, 2번은. 일단 틀렸고, 자, 3번. 병이 저당권 실행 행사했죠. 실행해서, 그럼 실손해. 우리 소유권 이런 경우 옳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4번. 우리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켰다면, 즉, 우리 대신 이걸 소멸시켰대요. 그럼 채권이 3천이라면 우리 갑에게 3천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 그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위 3번, 4번의 경우에 우리 손해 입었다면 갑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이 실행됐으니까 악이어도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할 수 있죠. 그럼 선의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 4, 5는 악이더라도 당연히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연구해 보시면 시험 지문한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본 책임은. 그리고 이제 39번 봐볼게요. 39번. 이제 환매. 일단 환매는 기간이 있고 절대 연장 못합니다. 그래서 환매 기간 연장 무조건 틀려요. 절대 연장 못하는 거죠. 자, 환매는 이렇게 하는 거죠. 환매가 민법의 시험에는 안 중요해요. 오히려 등기법이라든가 민특법의 가등기 담보법 그때나 중요한 겁니다. 또는 관법지 환매 X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립니다. 우리가 채권자라면 보통 이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 잡겠죠. 근데 우리는 저당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당권에 했다가 갑이 도로 갚으면 경매하겠죠. 경매 절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일한 것도 많아요. 남은 거 뺏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매 신청해서 경매 다 끝나서 내 돈 받는데 보통 최소한 1년 걸려 1년. 그러니까 우리 저당권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돈 빌려주는데 이걸 그냥 매매처럼 하재요. 매매 형식을 빌려서 아예 소유권을 넘겨 이러게. 그리고 너가 나중에 돈 다시 갚으면 다시 사가는 식으로 환매 특약합니다. 그럼 특약만 하면 갑과 을만 구속되니까 여기에 딱 환매 등기까지예요. 환매 등기. 이런 식으로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와 동시하고 소유권 매매 등기와 소유권 등기와 반드시 동시하돼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도 다음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같이 할 거에서 환매 등기라고 나오죠.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 등기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일단 소유권 취득했죠? 엑셀을 팔 수 있어요. 파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전 등기. 단 나중에 갑이 원리금을 변제하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A 알고 샀죠? 그럼 A 소유권 뺏기고 다시 갑한테 소유권이 돌아갑니다. 이런 게 환매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환매입니다. 그럼 자 3억 담보를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한 거죠. 그럼 을 앞에 있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네 글자로 뭐라 부르죠? 다시 을은 3억을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그리고 갑명의로 환매 등기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냥 이전 등기 합니까? 양도담보.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담보 목적이죠? 양도담보입니다. 그리고 갑 앞으로 환매 등기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약속기일에 갑이 원리금 다 갖고 환매권 행사하면 갑이 소유권 찾아가요. 근데 갑이 약속 기한까지 돈 못 갚으면 그럼 그때 우리 소유권 취득하는 거 완전히. 단 그냥 취득이 아니에요. 이때 가등기 담보법에서 을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게 가등기 담보법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환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고 점유도 을이 해요. 일단 을이 소유권 받아왔으니까. 그럼 을은 갑에게 3억을 줬죠. 그럼 여기서 이자 발생하고 을이 점유하면 과실이 발생해요. 나중에 갑이 돈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환매권 을은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갑은 그동안의 이자를 반환합니다. 근데 서로 계산해서 반환하기 귀찮으니까 이걸 상계 처리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할 수도 있겠죠. 특약이 없는 한. 이걸 이제 환매라고 공부했습니다. 요약집 법조문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39번 문제 봐보세요. 환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환매 특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하지 않으면 민법상 환매 효력 없습니다. 2번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매도인이 누구예요? 갑이 받은 이 돈과 을 앞으로 등기할 때 매수인이 뭐 등기 비용 들었겠죠. 그럼 돈들 그 돈 합산액이 보통 환매 대금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3번 목적이 부동산일 때 5년이죠. 그리고 4번 환매기간 정해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이고 연장 못합니다. 5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그 다음이 틀렸죠? 매매 등기 한 후 상당 기간 틀렸어요. 매매 등기와 동시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매권 대항할 수 있다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행사 아까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등기와 동시에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는 간단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40번 교환이죠. 교환은 매매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딱 하나요. 매매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금전에 하나지만 교환은 둘 다 재산권 이전. 그거 외에 매매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 돼요. 매매랑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반대급부. 매매는 반대급부가 반드시 금전. 교환은 둘 다 재산권, 물건. 그거 외에 매매랑 똑같아요. 그럼 40번은 교환 틀린 겁니다. 1번 교환물 가격이 변동하지 않은 때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가 일정 계획의 금전을 보충 지급 약정할 수 있죠? 이걸 보충금이라죠? 그 2번 위 1번의 보충금에 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 준용됩니다. 매매니까. 3번 교환계약은 당사 쌍방이죠? 그다음 금전 이후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한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둘 다 금전 이후예요. 둘 다. 물건 또는 재산권. 4번 교환은 항상 매매로 발견했죠? 4번은 매매계약은 매매 규정이 적용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맞았죠? 5번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은 쌍무유상 분료식 맞죠? 불락이 쌓여. 그 다음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여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틀렸죠? 낙성계약. 계약근계약은 요물계약이죠? 5번이 답입니다. 아무튼 이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임대차는 일단 45번 문제 풀어볼게요. 45번 임대차 설명 타당하지 않는 거죠? 1번 임대차 기한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때 부동산일 때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약집 157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57페이지. 그 중간쯤에 3번 존속기간 약정 없는 경우가 있죠. 635조 있습니까? 1항 보세요. 635조 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각 당사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과할 수 있죠. 2항 상대방이 전환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 기간의 경감 해지력이 생깁니다. 1호가 토지,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5일. 그래서 임대인은 6개월, 임차인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기간 안 정했죠? 임대인이 야 그만두자 그러면 임차인은 6개월 안에 나가면 돼요. 6개월 안에.
임차인이 그만둔다 그러면 임대인은 1개월 안에 보증금 내줘야 돼요. 나가라고. 그게 6개월, 1개월입니다. 다시 그래서 45번에 1번은 일단 맞았어요. 다음 45번에 2번은 안 중요한데 참고로 보세요. 임대차가 법정이신된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해서 만약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떼보세요. 그럼 이거 원칙 소멸합니다. 기간이 끝났죠? 이거 새롭게 되는 거잖아. 그때는 원래 끝나요.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거. 3번 임대 목적 부동산이 임대인 아닌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법률상 장애로 본다. 틀렸죠?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하죠? 방금 맞죠?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하다. 유효. 이거 유효죠? 하물며 타인 권리 임대차는 더 유효겠죠? 더 유효. 그러니까 뭐 임대 권한 없더라도 임대차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 3번처럼 뭐 무효 등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임대 가능해 무조건. 3번이 틀렸습니다. 타인 권리도 다 가능하니까. 다음 4번이 622조고 작년 정답이었죠. 자, 4번은 이런 거였죠. 이제 임차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대항력 있습니까? 대항력 없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621조와 622조에서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621조가 임차권 등기하면 되죠? 임차권 등기. 622조가 이런 거였죠? 자, 갑소유 토지를 을과 임대차 했어요. 토지 임대차. 만약에 20년 있다, 20년. 그럼 원칙 대항력 없죠? 원칙 대항력 없어요.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을 건물에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건물 을 소유죠? 을 건물에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아무런 없으면. 당연히 했겠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건물에 건물 보존 등기했다. 그럼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겨요. 이때부터. 다시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그때부터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그래서 그 후에 병이 돈 주고 샀대요. 토지 매매. 그럼 소유자 바뀌었죠? 그럼 대항력이 뭐죠? 앞사람과 맺은 내용. 갑과 을이 맺은 계약 내용.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야 내 땅에서 건물 철거해 그랬을 때 20년간 철거 못해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앞사람과 맺은 계약 내용 새로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사람과 갑과 20년 계약했죠. 대항이 있으니까 그걸 병한테 20년 주장해서 병이 철거해 그러면 20년간 철거 못해라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겨요. 토지 임대차. 막 처음 본 표정 하시면 곤란한데 지금 자 이거라면 저 인간 저거 또 하네 그래야 돼요. 자 요약집 156페이지. 뭐 모르면 또 찾아드리고 뭐 집에 늦게 가면 되죠 뭐. 저는 어차피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상관없어요. 자 요약집 156페이지. 상대 622조 봐보세요. 622조. 이건 22인가 중개사법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거. 이거 작년 우리 정답입니다. 제목이 건물 등기죠? 건물 등기는 차지권 대항력이랑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또는 칩니다. 토지 임대차요. 그럼 원칙 대항력 없죠? 토지 임대차는 1 등기가 이 621조 등기예요. 이 등기하면 그냥 대항력 생기죠? 근데 1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또는 칩니다. 건물을 등기. 건물 보존 등기죠?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무슨 임대차예요? 저 아까 토지에 또 넘쳤죠?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깁니다. 토지 임대차 대항력. 뭐에 등기할 때? 건물에 등기할 때. 그래서 621조와 622조 그렇게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문제 보시면 그래서 45번에 4번 다시 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1. 등기가 621조, 임차권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재산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가 무슨 임대차입니까? 토지 임대차율이 생긴다가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622조였죠. 단 5번 위 4번의 경우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멸실됐대요. 그럼 대항력 소멸하겠죠? 등기가 건물이 없어지면 등기 폐쇄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3번이 답이겠습니다. 넘기시면 자 이제 46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설명 옳은 겁니다. 자, 임대차도 대부분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몇 개 있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임차인이 수수료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 등록하십니다. 그럼 특약 유효죠? 효력 없다 틀렸지? 있다. 유효. 2번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목적물을 반환 날로부터 6개월 맞습니다. 6개월 지나면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 규정 없는데 소비대차 규정을 준용해요. 소비대차에서 사용대차에서 6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는 6개월 내 6개월 해야 돼요. 그 다음 3번 토지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이런 말이죠. 이제 지상물 매수에 가는 거죠. 지상물 매수 좋은 거. 갑토지를 우리 임대차에서요. 그럼 우리 건물 지으려면 갑토지에 제하겠죠. 근데 제3자 소유 이렇게 건물 지었대요. 그리고 기간 끝나면 내 건물 너가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3자에 있는 것까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다고 건물 뽀갤 수 없죠. 매수 청구 못합니다. 원칙.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심표 뒤에 임차인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초용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4번 임차인 지출한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틀렸죠. 즉시. 유익비가 종료시죠. 자, 5번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틀렸죠?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으며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한다요. 부담한다. 임차인이 선택한 아니고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차 했는데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차임 몇 기 연체하면 갑이 해지할 수 있습니까? 2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우리에게 월세 300만 원 연체했다. 그럼 이미 2기 지났죠? 그럼 갑이 선택해요. 임대인이 선택합니다. 을 잘못했죠? 을 선택 못합니다. 갑이 2기 지났으니까 갑이 해지하고 너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300만 원을 여기서 공제할 수 있죠? 누가 선택해요? 갑이. 갑이 야 임마 너 나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공제하면 되잖아 라고 우리 주장 못합니다. 우리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속된 말로 우리 보증에서 까지 말고 우리 주장 못해요. 까든 말든 누가 주장해요? 갑이 임대인이. 그래서 다시 5번은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없어요. 없으며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고, 자 이제 47번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의무 설명 틀린 거죠? 1번 X, 2번 X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절대. 3번은 통상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은 안전을 배려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단 이제 단기 계약인 숙박 계약에서만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이제 부속물 매수예요. 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임차인 소유 맞죠? 임차인이 속하고 건물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말이 독립성이 있습니다. 단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 맞죠? 편익을 가져온 물건 말합니다.
다음 5번 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 즉 무단으로 양도나 전대, 무단 전대했죠? 무단 전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때는 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예외적 판례입니다. 우리 갑동의 없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병한테 전대했어요. 목적물을 다시 전대차. 그럼 갑은 원칙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을과 병이 법률상 배우자예요. 법률상 배우자고 같이 가구점을 운영해요. 근데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좀 바꿨대요. 그게 갑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갑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봐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갑은 해지할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갑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예외적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었죠?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9번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갱신이죠? 일단 법조문 봐볼게요. 자, 156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156페이지. 요약집 156페이지. 중간에 로마자 2번 임대차 존속기간에서 1번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써있죠. 651조 보시면 651조 1항은 두 번째 줄에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써있죠. 이게 위헌 결정 받았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최장 제한 없어요. 이제 영구 설정 가능합니다. 옛날에 20년이 최장 제한이었는데 위헌 결정 받아서 이제 영구 설정 가능하다 임대차. 근데 2항은 살아있어요. 1항만 없어진 겁니다. 그럼 2항. 전환기간이 임대차 기간은 이를 갱신, 약정갱신. 약속으로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 넘지 못합니다. 이건 살아있어. 1항만 없어졌어요. 2항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써있죠. 임대차를 갱신할 때 10년 넘지 못해요. 그렇지만 횟수 제한 없습니다. 법에서 10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다시 2번 임대차 갱신에 양과를 1번 다시 써놨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양과의 묵시갱신이 법정갱신. 법정갱신 보겠습니다. 자, 639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월세 보증금이에요.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월세와 보증금, 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이 이걸 법정갱신, 묵시갱신.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하여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635조 있습니까? 그 말은 법정갱신 되면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겁니다. 그게 635조가 돼요. 그럼 635조에서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1호.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랬죠?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다시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돈은 그대로입니다.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 돈, 보증금, 월세.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기간은.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 보시면 되고 이 기간이 또 책 덮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외워져요. 막 쉽게 잡을 것 같지만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오시면 돼요. 그 시험에도 이런 숫자들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그럼 운이 맡겨야지 모든 숫자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49번. 자, 임대차 갱신 기들이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당사자가 합의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그 기간이나 횟수에
아무런 제한 없다. 아까 몇 년? 10년이요, 10년? 그러니까 1번도 틀렸다 봐야 돼요, 1번도. 횟수 제한 없었죠? 네, 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봐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다음 2번. 그러니까 이건 복수 정답 1번과 5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항만 없어졌는데 2처자가 2항까지 없어진 걸로 착각하고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1항만 위헌 판결로 2항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임대차 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즉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럼 임차인 나가야겠죠. 근데 안 나가고 계속 사용해요. 그럼 임대인은 뭐라 해야 돼요? 빨리 나가 그래야겠죠. 근데 임대인도 나가란 말 안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그렇지, 이게 법정이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이신 말 안 써있더라도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그 말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그 말입니다. 그럼 3번. 위 2번의 경우가 법정갱신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아까 6개월과 1개월 했죠. 6월,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효력 소멸합니다. 해지 소멸하죠? 맞습니다. 이제 4번은 주택이네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기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에 관해서 아무 통지 아니면 묵시갱신, 법정갱신 되죠? 맞습니다. 이건 주택 임대차요. 그럼 5번. 위 4번의 경우에 당사자 틀렸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며 그 아랫줄 끝부분에 임차인 있죠? 다시 있음에서 아랫줄 끝부분. 임차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에 3개월 경과분으로서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중간에 안 있는 건 다 지우면 돼요. 주임법 나왔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자, 요약집 168페이지 오시면 요약집 168페이지. 네, 거긴 주임법이죠? 야, 상단에 양괄호 2번 법정갱신 있습니까? 그럼 동그란 1번 요건 있죠? 여기 보세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그다음 임차인은 기간 만료전 1월까지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평가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장으로 본다. 법이 봐요. 법정갱신. 밑에 반가로 2번. 법정갱신의 효과가 있죠. 보증금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단 임차인 밑줄 되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받은 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갱신됐을 때 누구만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그래서 민법 임대차와 달라요. 민법 임대차는 방금 법정 갱신되면 누구나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 6개월, 임차인 1개월. 근데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막 금방 외워지고 정리된 거 아닙니다. 예, 이제 찾아보시고 그러다 외워지면 다행이고 안 외워지면 그냥 그대로 수험장에 가야 돼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약간은 운에 맡겨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49번은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민법 임대차 갱신과 주임법 갱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되겠습니다. 안 외워진다고 너무 막 나는 왜 이럴 갈 필요 없어요. 안 외워진 게 정상입니다, 원래. 저도 잘 모른다 했죠? 갱신은 저도 잘 몰라요. 누가 물어보면 저도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저도 쉬는 시간에 법조문 보고 말해드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가끔. 자, 이제 그래 보시고 복수해보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 이제 54번 봐보세요. 54번. 약간 종합 문제입니다. 자, 민법에 정한 각종 비용에 상한 청구권 기술 중 틀린 거죠? 그럼 1번 작년 시험에 나왔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X, 필요비 상한 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맞았죠? 그 다음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하나요. 소유자 선택조차 지출액이나 증가액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와
지상권자는 필요비 X. 전세권자, 지상권자, 물권자. 단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었죠. 그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상환 청구 같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유치권은 우물에 법물 없다 빼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됐죠? 3번 임대차에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를 갖는 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 한정된다. 틀렸죠? 자, 3번은 건물 임차인만 갖는다 그 말이에요. 틀렸죠? 토지 임차인 당연히 가죠. 토지 임차인도. 모든 임차인은 다 같습니다. 다시 3번 임대차에서 필요비 유익비가 비용 청구는 뭐 건물 임차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채무불이행 당한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3번은 말도 안 되게 틀린 거 이건.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는데 비용은. 그러죠? 다음 4번 환매 특약부로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내 거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하면 매수인은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가 선이죠?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때 이게 201조죠? 점유자 회복자관계. 선이면 과실 취득하죠? 그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한다 그랬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조. 손을 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볼게요. 55번. 임대차에 관한 판례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 요건을 한다. 틀렸죠? 아까 여기서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였죠?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 틀렸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이 누구 규칙 사유요? 임대인 규칙 사유로 중도 해지되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의 보금을 부담합니다. 부담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임대인 잘못으로 임대차가 끝났죠. 그럼 임차인이 목적물 안 돌려줍니까? 돌려줘야겠죠. 원상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손해배상. 그래서 원상회복은 부담합니다. 3번 X. 3번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4번 임대차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여도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지상물 매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는 채무불이행한 임차인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틀렸죠? 자, 갑소유 주택을 을가 임대차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에 을이 갑에게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항력을 갖췄대요. 임차인이. 대항력 했습니다. 그 중간에 세 번째 매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을은 병 소유권보다 을 대항력이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뭐였죠?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 그러면 을은 2년간 못 나갈 수 있죠. 을 나갈 때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신소유자 병. 대항력이 있을 때 원칙 다시 대항력이 있을 때 원칙 누구한테 보증 받아요? 신소유자. 근데 만약 이 주택의 시가가 4억짜리에서요. 물 대항력 있죠? 그럼 물을 나갈 때 보증금을 병한테 받습니다. 그럼 병은 이거 얼마에 사야 돼요? 4억이니까 빼서 1억 이하로 사야겠죠. 1억. 그러죠? 그럼 우리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주의를 승계한다 그랬죠? 다시 우리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뭐예요? 양수인이 얘가 양도인 또는 임대인이죠?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다 또는 양수인이 양도인주의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을은 원칙적으로 병에게 3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을이 보기에 병 나보다 돈 많아요, 돈 적어요? 을이 보기에 병 나보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적죠? 나는 3억을 맡겨둘 여유가 있는데 얘는 1억 가지고 집 산 놈이에요. 근데 병이 계속 와서 나한테 주인 행세요. 그럼 속으로 가짜 안 쳤죠? 돈도 없는 것이 집주인이라고. 그럼 매매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의 가짜는 놈 임대인은 못 모시겠다. 이의 제기하면 임대차 해이자하고 을은 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임대인 지위가 1억에 승계도 임대인이 바뀌어요. 임대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는 걸 내가 원치 않으면 나는 이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차 끝내고 갑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판례입니다. 그 말은 갑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어요. 내 집 내가 팔 수 있죠. 임차인 동의 필요 없어요. 다시 내 집 내가 마음대로 팔고 임차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 걸 원치 않으면 이의 제기하고 나갈 수 있어요. 따로 또 비교하셔야 돼요. 다시 5번을 보세요. 주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 양수인, 양수인이 병이 임대인 갑 지위 승계하기 위해서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집 팔아요. 단 그와 별도로 을은 임대인이 병으로 바뀌는 거 원치 않으면 나는 그냥 이의 제기하고 깨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임대인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되죠? 임대인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단 임차인은 싫으면 이의 제기하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예를 들면 4층짜리 얻는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4층이 주인세대 포룸 같은 거, 주인세대 포룸 이런 거 있잖아요. 3룸. 이 갑소유 원룸인데 갑소유 4층이에요. 우리 여기 임차인들 왔어요. 보증금 한 2억이나 1억 5천 가지고. 그리고 원룸 다 사람 채웠어요. 다 사람 채웠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사잖아요. 그래서 갑이 A한테 팔았어요. 원룸 다 사람 채워놓고 팔았어요. 근데 사실 둘이 짜고 들어온 거예요. 파니까 내가 봐서 임대인이 갑에서 A한테 바뀌죠? 그럼 내가 이의 제기하고 그냥 돈 받고 나가버립니다. 갑자기 A는 가장 보증금 많은 임차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당장 은행에 이전하기 부담스럽겠죠? 2억짜리 나가버리니까. 팔려고 둘이 짜고 들어온 거예요. 팔려고. 그럼 A는 이제 잘못한 겁니다. 당한 거예요, 이게. 당한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판례를 잘 이용한 거 이건. 내 거 팔 수 있죠? 단 나는 임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제기해서 갑한테 돈 받고 나가면 돼요. 둘이 원래 짜고 들어온 겁니다. 임대인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는 이의제기해서 갑이 내 친척이나 친구니까 돈 받고 그냥 나가면 돼요. 원래 돈도 안 줬어요, 원래. 그런 걸 많이 하는 겁니다. 딱 A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같은 거 산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하기 전에 임차인 다 불러서 계약서 다시 쓰면 돼요. 2억짜리 계약서 다시 쓰면 되잖아요. 우리 안 쓴대요. 그럼 짜고 들어온 겁니다, 그거. 그럼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갑이라면 아는 사람 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다 이의제하고 팔아먹고 나가면 돼요. 우리가 갑이라면. 유머 나라에 통하는데.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대강 알아요. 제 이전에도 누가 아는 사람 원룸 산다길래 주인세대 분명히 들어왔었거든요. 주인이 또 우리 원장님 전시네. 진짜 전문 시기에서요. 아니, 원장 이름은 달라요. 이 을도 먼 시기였어요. 얘 48년생이었어요. 얘 50년생. 딱 보고 제가 알았죠. 아, 이 짜고 들었다고. 동생이 가져러 짜고 들어온 거예요. 팔아먹으려고. 등기부 딱 보니까. 그리고 A 이 신상을 보니까. 아니, 을 신생. 짜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 샀으면 잘못 산 거죠, 이거. 당한 겁니다. 또 괜히 시험에 안 나온 소리 했네. 아무튼 이 판례를 알고 계시고 실생활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55번은 이제 4번만 일단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